안녕하세요. 이종훈 창업 카페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만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좀 집안에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며칠째 이제 좀 강의 준비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강의 준비 좀 하고 오늘 이제 녹화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주제는 2020년도 기술개발 R&D 지원금이라고 하죠. 기술개발 지원금 그러면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R&D 지원금 그러면은 이제 다들 이해하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2020년도 기술개발 지원금, R&D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R&D 지원금에 대한 공고는 지난주에 났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분석할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시간을 조금 필요로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빨리 못 올려드렸는데요.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바로 이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R&D 지원금은 제가 창업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잠깐 언급해 드렸고요. 3년 이내의 초기 기업들은 디딤돌 과제, 첫걸음 과제,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지원하는 R&D 과제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성 참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재창업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3년 이내에 있는 기업들이 R&D 과제를 지원하실 때는 무조건 디딤돌 창업 과제를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하실 때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두 번 상하반기, 두 번 접수받고 두 번 선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작년 같은 경우는 네 번 하다 보니까 기회가 좀 여러 번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세부 공고는 안 나왔지만 전체 공고에 대해서만 보게 되면 두 번 접수다. 그리고 1월에 공고가 나면 그것이 상반기, 4, 5월에 공고 나서 접수받고 5, 6월에 접수받고 평가하면 아마 7월 정도에 이제 협약이 시작되겠죠. 그럼 하반기잖아요. 그래서 4, 5월에 나는 것이 하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에서 디딤돌 과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년 이내. 그리고 창업성장기술개발 자체 R&D 지원금은 7년 이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2019년까지는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7년 이내 플러스 매출액 20억 이하라는 조건이 예, 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 초기 기업 중에 매출액 부담이 이렇게 좀 있는 초기 기업들은 이제 좀 R&D 과제 지원하기가 좀 그동안에 좀 망설여졌을 텐데요. 20억 미만이라고 하니까 7년 이내에 20억 미만이면 어지간한 중소기업들, 창업기업들 다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편히 지원하실 수 있고요. 이 전략형 창업과제라고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뭐 전략형, 뭐 그다음 혁신형 이렇게 표현돼 있었는데 이때는 말 그대로 매출액이 조금 상당한 뭐 제가 보통 강의 때 말씀드리는 매출액 한 50억 전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략형 창업과제. 예. 그러면 창업과제라는 건 뭐냐면 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업이라고 하면은 3년 이내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디딤돌은 3년 이내를 그대로 유지하고 전략형은 3년 이내라는 조건은 없지만 7년 이내라고 하는 창업성장과제의 기본 자격에다가 전략형, 쉽게 얘기하면 어, 어, 반도체,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나 AI 같은 빅데이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의 어떤 3대 주요 핵심 과제에 해당하는 어, 창업기업들을 위주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팁스 과제라는 거는 이제 투자를 어, 받거나 혹은 투자를 받기로 약속한 창업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은 7년 이내, 그리고 매출액 20억 이하의 기업들, 특히 디딤돌은 3년 이내니까
이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대체로 우리 초기 기업들 매출액에 크게 초기에 많이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 파란 박스는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조금 매출액이 수십억 이상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지원하는 거니까 제가 주로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멘토링 해주는 기업들이 대부분 3년 이내다 보니까 이 R&D 과제 중에 이 부분을 설명을 제가 디테일하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중소기업 혁신 과제를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끝내는 편입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든 아니면 다음 페이지에서든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원 한도예요. 이 지원 한도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면 좋아요. 여기다가 곱하기 10. 제가 보통 강의 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곱하기 10. 그러니까 1.5억이니까 곱하기 10 하면은 15억이죠. 예. 15억 이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항상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올해 아예 20억 미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략형 창업과제 같은 경우는 2년인데 4억을 주잖아요. 그럼 1년에 얼마? 2억. 그럼 매출액 20억 곱하기 10배 하니까 미만 그 얘기가 얼추 맞는 거죠. 팁스는 조금 많죠. 2.5억짜리니까 한 25억인데 대체로 20억 미만. 밸류에이션으로 따진다 그러면 50억 미만 뭐 이렇게 될 텐데 뭐 이게 제조업이냐 뭐 IT 기업이냐에 따라서 조금 밸류에이션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원 한도에서 곱하기 10을 하는 것이 대체로 그 기업을 타겟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이 혁신 기술 개발 사업, 기술 혁신 개발 사업의 수출 지향형 같은 경우는 4년에 20억 주잖아요. 자, 그러면 1년에 얼마예요? 뭐 5억 정도 되죠. 그럼 곱하기 10 하시면 50억. 최소 이제 50억 이상을 타겟으로 하는데 실제 수출 지향형을 보게 되면 매출액 100억 이상. 그다음에 수출을 500만 불 이상 하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창업 초기 기업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또 올해 R&D 과제의 좀 특징이 뭐냐면 대체로 2번 지원하는 걸로 바꾼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2번, 3번, 뭐 4번 지원하고 막 이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평가하고 막 이런 데 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좀 횟수를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기술 개발하면은 대체로 이제 개발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뭐 R&D 지원금의 타겟이 기술 개발을 하고 상용화를 가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나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고 어려워요. 뭐 개발 끝나고 바로 양산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제조업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품화를 양산화하는 데 들어가는 기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물론 IT 기업처럼 뭐 바로 플랫폼에 올리거나 서버에 올려가지고서 뭐 시스템을 돌릴 수는 있겠지만 제조업은 시제품 만들고 나서 양산하는데 양산화 과정이 조금 몇 년씩 걸려요. 빠르면 1, 2년이고 오래 걸리면 3, 4년도 걸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이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런 양산화 기술까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의 가장 핵심이 구매 조건부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파란 박스로 쳐놨으니까 우리 초기 기업들은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는데 그래도 기억해 주시면 좋은 자금이에요. 뭐냐면 구매 조건부입니다. 구매 조건부라는 건 뭐냐면 대기업, 중견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도로공사 같은 공공기업, 그다음에 해외 기업 이 6개의 그룹에서 우리 기업, 중소기업한테 구매할 수 있어. 무슨 제품 만들어서 그게 마음에 들면 살 수 있어. 이러한 조건부를 기반으로 해서 R&D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R&D 과제들은 누군가가 구매처가 있건 없건 따지지는 않아요. 물론 평가 때는 그걸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구매를 기본으로 하진 않은데 R&D 사업에 유일하게 이 구매 조건부 사업은 분명히 구매자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D 이 과제 중에 구매 조건부는 구매처가 존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과제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구매처에 구매 의향서, 보통 뭐 영어로는 MOU라고 하죠. 양해각서. 그거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과제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매 의향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6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그다음에 해외 기업 이 6군데의 구매 의향서를 받아올 수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이 산학연 이제 콜라보 R&D 과제가 있는데 우리 초기 기업들이 산학연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가급적이면은 회사 내에 연구개발 인프라는 초기에는 좀 지양해라. 지향이 아니고 지양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R&D를 회사 내에서 해봤는데 이게 상당한 리소스의 낭비예요. 우리 초기 기업들은 바로 시장에 진출을 해서 가부를 결정을 내야 되는데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상용화라든가 그다음에 들어가는 리소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자금량, 자금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빠르게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1차적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매출액이라든가 어떤 자금의 리소스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자체 R&D를 구축해가도 되는데 자체 R&D를 구축하기 이전에 기술 개발이 필요한다고 하면 산학과제를 해서 뭐 대학이라든가 출연연구소하고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을 전 정말 추천드려요. 절대 회사 내부에서 막 그 개발 인력 뽑아다가 뚝딱거리고 연구 개발하지 마세요. 차라리 영업 인력을 데려다가 놓고 영업을 시키세요. 제가 느끼기엔 영업이 답입니다. 그러나 연구직은 돈을 벌어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래의 기술을 개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로부터는 상당한 부담이죠. 이런 연구개발 인프라를 굳이 초기에는 갖출 필요는 없어요. 가급적이면 제품화하는데 시장에 나가는 그 제품화하는 데만 집중하시고 기초연구개발이라든가 원천기술개발 이런 것들은 이런 산학연을 통해서 대학이나 출연연구소하고 콜라보를 할 때 이 자금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창업 초기에는 산학연을 바로 진행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고객 평가 이런 게 집중하셔야 되니까 이런 건 어려울 텐데 뭐 제조업의 기술 기반이다 그러면 뭐 산학연이 바로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IT다 그러면은 바로 산학연을 진행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좀 기억해뒀다가 어느 일정 정도 회사에 안정화가 되면 산학연을 통해서 이제 R&D를 슬슬 갖춰가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정품질 개선,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 제품 공정 혁신 사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5천만 원 주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성능의 어떤 품질을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이제 거의 한그 창업성장기술개발처럼 여러 번 접수받았었는데 얘도 그냥 딱 2번으로 정리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혁신형 R&D는 아무래도 이제 자금에 좀 2억 정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공장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제조라든가 공정의 혁신,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공장의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 할 때 들어가는 과제니까 우리 초기 기업들은 아무래도 현장형이 좀 맞겠죠? 그리고 혁신형이 맞을 텐데 초기 기업 자체가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까지 시간이 이렇게 3년 이내에 한 번, 2번 있을까 말까인데 이거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지 않고 파란색으로 칠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양산화 제품이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잘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빨간색으로 안 하고 파란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 3년 이상의 기업들이 관심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의 과제입니다. 올해 이제 생긴 게 이제 여러 가지 정책에 맞게 R&D 과제를 만들어 놨어요. 뭐 예빌 가젤형, 뭐 해외 원천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제가 지원한다고 그랬죠. 지원한들 보세요. 뭐 1년에 3억, 1년에 2억. 그러니까는 조금 더 회사의 어떤 매출액이라든가 회사의 구조가 최소 2, 30억, 50억 뭐 이 정도, 많게는 또 한 100억까지 되는 기업들이 조금 원천 기술이라든가 글로벌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 개발을 할 때 활용하시면 좋은 과제다. 이것도 있죠. AI, 빅데이터. 이것도 보면 금액이 좀 크죠? 예, 금액이 이렇게 크게 되면 아무래도 초기 기업이 욕심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과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파란색으로 칠해놨어요. 어, 창업기업이 하게 되면 빨간색을 제가 칠해놨을 텐데 아무래도 조금 어, 업력이 있거나 회사 기반이 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원하면 좋겠다 해서 파란색을 칠했으니까 올해 새로 생긴 과제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처음 생긴 과제들은 빨리 먼저 지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장땡인, 조금 뭐랄까? 평가의 기준이 확립이 안 된 거죠.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이라든가 기술혁신개발 사업은 오랜 동안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의 어떤 기준 눈높이가 심사원이 다르더라도 일정하게 잡혀 있어요. 오랜 동안 평가를 해가지고 시스템화 시켜놨으니까. 이런 과제들은 사실 이제 오래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도 이 기준을 어느 눈높이를 잡아야 될까 이렇게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아직 그 기준을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틀이 잡히기 전일 때는 좀 가급적이면은 도전적으로 지원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의외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팁을 좀 알려드리겠고요. 이건 이제 인력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이라서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음. 또 우리 창업 기업들이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사업 중에 R&D 기획 지원 사업이에요. 이건 뭐냐면 4개월 동안 한 2,600만 원 지원해 준다 해서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그게 뭐 기술일 수도 있고 특허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산업 분석을 해서 그 기업, 이 아이템이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평가해주는 어,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2,600만 원에, 뭐, 우리 업체 부담금 있으니까 한 400 낸다 치면, 대략 한 3천만 원짜리의 어떤 보고서가 하나 나와. 이 보고서가, 어, 경제성 분석, 기술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얼마만한 시장의 규모를 가져갈 수 있는지, 이 아이템에 대한 분석을 택자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저는 초기 기업들 중에 아직 우리 회사의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좀 잘 못하고 있다. 어렵다, 내부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서 미리 좀 받아보시면 좋고요. 작년까지는 이 R&D 기획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아이템들은 창업 성장 과제라든가 아니면 기술 혁신 과제들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프리패스 카드 같이 쿠폰 하나를 준 거죠. 정부 과제 하나 이렇게 딱 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름 또 괜찮은 과제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으니까 3년 이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는 이런 R&D 기획 지원 사업을 통해서 창업 성장이나 기술 혁신 과제를 한번 더 지원해 볼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올해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생활혁신 기술 개발 사업이 있었어요.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가 딱 따로 또 사업 설명을, 이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이제 올해 처음 생긴 게 뭐냐면 R&D예요, R&D. 즉, 생활혁신이라고 하면,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뭐, 우리 그 길에 있는 그 많은 상점들 있죠? 그 소상공인이에요. 뭐 옷가게다. 그러면 이제 제조를 한다 그러면 공인이고, 유통한다. 옷가게 그냥 떼다가 판다. 그러면 상인인 거죠. 그래서 소상인은 유통업, 소공인은 제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자영업자들한테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주는 데 최대 4억 원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 오토 플랫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세탁소, 뭐 그다음에 떡볶이집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플랫폼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배달 앱을 통해서 뭔가 배달하죠. 그러니까 그 오토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예, 4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세탁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이렇게 영위했었잖아요. 요즘은 근데 세탁소도 이렇게 플랫폼화 돼가지고 이렇게 배달도 해주고 세탁물도 받으러 가고 뭐 배달 서비스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야놀자 여기 어때 이런 것들도 하나가 뭐 숙박업체들이 있었는데 개별로 뭐 영업하고 마케팅 했었는데 이제 플랫폼화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하나 열어준 거고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어, 어, 생활혁신에서 예를 들면 뭐 화원인데 꽃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음, 그 선물용 뭐 이렇게 포토블 이렇게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는 어, 꽃을 뭐 그 꽃 끝 그 가지 끝에다가 영양분이라든가 물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선물용으로 팔 수 있게 해서 간단하지만 아이디어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품 개발이 좀 필요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사업화하는데 지원해주는 자금이에요. 큰 금액 아니죠. 3천만 원 주잖아요. 3천만 원. 네. 3억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한 아이디어들을 어, 제품화하는 것. 제가 옛날에 이제 청주에서 아시던 분이 그 옷을 이렇게 그 세탁된 옷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수납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그 형태 그것을 만들어서 쇼핑몰에도 저기 홈쇼핑에도 막 팔고 그랬거든요. 그런 제품이죠. 간단한 뭐 옷걸이, 뭐 틀, 뭐 그래서 생활의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생활 혁신형이 아마 속할 겁니다. 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R&D 과제들을 제가 우리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이렇게 분리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사업들을 배열을 했는데 이 기준은 뭐냐면 작은 금액이 전체 예산들이 작은 것들은 제가 다 뺐고요. 그다음에 주요 우리 기업들이 조금 연구 개발에 좀 도움되는 그런 것들 위주로만 여기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3년 이내 기업들은 단독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산학연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투자 받아서 하는 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고요. 3년 이상부터는 이런 과제와 더불어서 혁신 과제 이렇게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으니까 한번 보셔서 어떤 거 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우리 기업 뭐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좀 하시면 좋은데 그래도 어렵죠. 왜냐면 저는 이 사업들이 대충 어떤 기업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졌는지가 다 알고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 오타 났네요. 기획 지원인데, 시획 지원으로 나왔네요. 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서 이 표를 만들었으니까는 이제 딱 보면 아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딱 보면 전체적인 사업 자체를 다 모르니까 이렇게 표를 해놔도 좀 헷갈리긴 하겠죠? 아,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은 이거 강의만 2시간, 3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해도 또 다들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여러분들이 눈에 쏙 들어오게끔 표로는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대상에 맞는 사업들을 좀 골라서 한번 좀 보세요. 보시면서 좀 공부를 조금 하시면 쉽게 과제를 이해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R&D 과제는 SM테크에서 다 공고 나고 접수받고 사업비 같은 걸 집행하니까 이 사이트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정부 과제에 대한 올해 얘기는 지난번 지나갈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설명회에서 동영상과 설명들을 또 해주니까 제가 그냥 넘긴 내용들은 또 여기서 또 설명해 줬을 거예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받아가지고서 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작성은 늘 고민이시죠?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웃라인들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업 지원금하고 R&D 과제의 사업 계획서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성능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이 창업 사업 계획서는 없어요. R&D 사업 계획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큰 차이다. 그래서 요거 요 성능 지표를 잡아서 여러분이 나중에 시제품이든 제품이든 뭐 서비스가 구축이 되면 요 자체에 대한 성능 지표를 평가를 해서 요 가중치 있죠? 예, 가중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뭐 우리가 몇 프로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지원금 R&D 과제에 대해서 교육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무료 교육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지난번에 또 한번 보시고요. 또 여기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020년에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예산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거는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다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앞에는 오프라인, 그렇죠? 여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다 있다. 그러니까 온라인 먼저 들어보시고 또 이렇게 R&D 과제가 또 뭐가 다른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서 쓰는 거는 일반 여러분들이
우리 창업자들 모집해서 사업해서 가르치는 법 알려드리죠? 강의해드린 거. 그거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능 지표. 그거 하나만 더 차이가 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부 R&D 과제를 기획하실 때, 우리가 할 줄 아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어떠한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우리가 도전해보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겠다. 이렇게 제시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있는 필요한 기술들은 지금 국가에서 이거 2021년까지 개발해서 완료해서 우리나라의 내부에 R&D 역량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 다 집대성 해놨어요. 이것을 매년이나 2, 3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여러분이 이 사이트를 기억했다가 내가 스마트 헬스케어에 관련돼 있어. 혹은 관심이 있어. 그러면 어떤 것들을 기술 개발을 하면 좋은지 들여다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여기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내가 이쪽의 제품화, 기술화를 할 수 있는지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목표치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개발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잘 돼 있으니까 밑에 또 더 있는데 제가 화면만 캡처하느라고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은 뺐는데 이것만 해도 여러분 타이틀이 4차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술을 갖고 계시던 여기에 접목된 것들을 R&D 기술 개발 사업화하면 조금 심사위원들이 관심 갖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막 제시해.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겠지만 이 안에 없어. 그러면은 좀 긍정적으로 봐주기가 어렵겠죠. 그쵸? 네, 그런 거니까 이 사이트 한번 공부 꼭 해서 꼭 공부를 좀 하세요. 음. 자,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R&D 과제 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은 다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인력에 대해서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R&D에는 이공계 인력 필요해요. 이공계 인력은 학위증이나 기사 자격증, 자격증 같은 걸 증명하는 거고 대표에서는 전공 불문이지만 참여 연구개발 인력은 이런 이공계 인력에 각각에 맞춰서 경력이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인력을 조금 갖추고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잊지 마세요. 그 부분들을 다들, 많이 잘 모르시고 지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왜 떨어지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을 우리 중소기업에 줄 건데, 창업기업에 줄 건데, 회사 내부에 연구개발할 인력이 없어. 다 문과 출신이구나, 미대라든가 디자인, 이런 쪽이야. 그럼 누가 연구개발할 거냐? 없다. 그러면 이 돈은 받아다가 아웃소싱 한다. 안 돼요. 중소기업 R&D 자금의 목적은 우리 회사 내부에서 50% 이상 자체 개발하고 50% 이하를 외주에서 용역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50% 이상은 내부에서 하라라고 돼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돈만 받았다가 다 아웃소싱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연구 인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궁금한 것들은 여기 투 스타트업 카페 gmail로 좀 보내주시고요. 여기 점 있습니다. 점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네. 자, 그리고 무료 컨설팅이 올해 없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또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현재는 없어서 제가 안 올리고 있으니까 현재는 저한테 유료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좀 유념하시고 유료로 하기 좀 부담스럽다. 나 돈 없어. 그러면 메일로 보내세요. 제가 꼭 돈 받아야 맛은 아니니까.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로 해서 돈을 내시겠다는 분들은 다 고맙죠. 가면 되니까. 근데 서로 이제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막 찾아오는 것도 제가 부담스럽고 왜냐면 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내서 좀 답을 드릴게요. 오늘 내용 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중간에 지금 자꾸 막 유부자막이 떠가지고 제가 지금 몇 번을 지금 편집을 하는 일까지 좀 벌어졌는데, 아무튼 좋아요 하고요.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얼른 제가 좀 빨리 파악하고 또 이렇게 피드백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